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뭐 그냥 그런대로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좀 책 좀 한 권씩들 사서 잘 읽고 계시죠? 또 그리고 꾸준히 운동들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운동하고 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보내주신 대봉시 요거 만져보니까 하나 또 익었습니다. 매일 그냥 그거 만져보는 데가 또 이 시간이 갑니다.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요. 요거 오늘 또 기가 막히게 하나 또 파먹었습니다. 뭐 이런 뭐 즐거운 낙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양의 훌륭한 의사들이 각종 질병을 뭐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연구 보고서 맨 마지막에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할 때는 식습관을 개선해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 라고 하면서 통곡물과 견과류는 꼭 이렇게 얘기가 들어갑니다. 왜 통곡물, 견과류, 특히 통곡물을 먹으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처방이 수술하거나 약이 우선입니다. 약 처방을 해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들은 이러한 수술과 약보다도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 라고 충고해요. 왜? 질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의사들. 그러나 약을 먹는 거, 일반인들이 볼 때 약을 먹을 때 1일, 3회, 식후에 일주일치 이렇게 약을 딱 처방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지켜 먹어요. 그런데 왜 식습관 개선하라 라고 하면 뭐 그냥 세귀의 경읽기입니다. 생각의 차이고 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은 병을 고쳐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약이 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죽했으면 사약을 내릴 때 그 독약 아니에요? 그걸 먹고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의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약은 독이라고 한 거. 아이? 그런데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으로 무슨 질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의식 부족이야. 어찌 보면 평생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오죽했으면 서양의학의 아버지 거성이라고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또 희한하게도 이제 약을 먹으면 고쳐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을 의사가 처방하니까 이게 잘 낫는 거라 생각을 해. 그런데 음식은 누가 처방을 해요? 음식은 엄마가 처방하니까 너무 익숙한 거야. 에? 지금까지 뽕하고 태어나서부터 몇십 년을 그냥 이 엄마가 해준 음식으로 지금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어찌 보면 그 신뢰도, 뭐 기대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보약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패밀리. 우리 집안의 주춧돌이 누구예요?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주춧돌. 그것은 엄마입니다. 기둥은 아빠예요. 아빠는 가서 돈 벌어오는 거고 이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이 안 쓰러집니다. 오죽했으면 모래밭,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은 모래밭에 집을 지으면 그건 넘어진다고 그랬잖아. 사상누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에서 모든 것이 발생된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이 모든 병 발생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자, 약은 독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속의 조직, 기관, 세포들이 전부 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이 먹으면 이 약 개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 그 약 독으로 인해서 조직이 자꾸만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갔다 저과에 갔다 과가 자꾸만 댕겨지는 게 많아져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 숫자는 많다고. 그러면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약 많이 먹으면서 200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약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단축됩니다. 모든 조직 기관들이 약독에 의해서 자꾸만 망가지기 때문에,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젊은 아새끼들이 약 먹는 놈 봤어요? 젊은 아새끼들은 냅다 돌아치잖아. 팡팡 돌아치잖아. 그게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 약을 안 먹으니까 그 새끼들은 그냥 약독이 없잖아. 그냥 맨날 돌아치는 거야.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에? 뭐 병 들어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병 든다니까. 훌륭한 의사들이 통곡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현재 질병 발생 이유가 통곡물 섭취 부족이야. 즉 자연식을 섭취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을 많이 먹어서 영양실조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이게. 모든 질병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통곡물을 먹어서 영양실조를 개선하자 이게요. 막자 이거야.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자연식을 먹자. 그리고 현재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선해야 된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가 그냥 우리같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의사예요. 에? 환자가 할 일은 뭐냐면 의사가 일시적으로 처방한 약 먹을 수 있어. 현재 증상이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지시하고 있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야. 근데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약은 일정 기간을 줘요. 그리고 정량을 주고 횟수를 줍니다. 왜?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간과 횟수와 정량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약은 독이 있기 때문에 일정 양을 정해주는 거야. 이해가 있어요? 약과 음식의 차이입니다. 식습관 개선해서 현재 질병이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에 식습관을 개선하면 자연히 소멸되는 성질의 질병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한꺼번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과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의사 처방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식습관 개선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냐? 대체적으로 약 10년 걸립니다. 헤링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처방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3년 정도 하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 혈액이 순환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조건, 건강한 그 산소와 그다음에 영양분을 보충하는 순환하는 공급하는 이런 시간은 약 6개월 소요됩니다. 200일이 소요돼요. 그래서 3, 6, 18 약 6개월이 넘어야 뭐가 돼요? 한 달에 빵, 두 달에 빵, 뭐 일주일에 빵,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아요. 즉 약은 임시 처방이고 현재 불편한 거 그냥 해소하고 그거 좀 불편한 거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임시 처방이고, 이 음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약만 처방하는 의사는 근본적인 원인, 근원 제거를 하는데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처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통곡물이 뭐냐? 뭐 통곡물 맨날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통곡물은 3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풍부한 영양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곡물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는 껍질, 그게 있어야 돼. 자체에서 씨앗을 발화할 수 있도록 위피 보호하고 있는 겨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배아. 배아. 싹 아자죠. 임신할 빼자에다가 싹 씨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싹이 트지. 이 싹이 틀 때 영양소가 있어야 돼. 그게 배유야, 배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겉껍질 외표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곡물 껍질에. 그 다음에 씨눈, 그 배아에는 뭐가 있냐면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 씨앗의 핵심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씨눈, 배유, 배아, 위피, 그러니까 배유, 배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가능한 사람이 먹을 때는 이 겉껍질을 최소한으로 껍질을 까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사과, 배 껍질 까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까고 우리가 속에 씨눈까지 다 파버리고 그 겉에 먹는 거지, 껍질 까고 먹는 거, 그건 배유, 탄수화물이에요. 당분이야 거기 전부 다. 수분 85%, 거의 다 그냥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 그럼 먹어야 되는 이유, 이 통곡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포만감,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수화 종류를 늘릴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생식이 통곡물을 바람에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런 음식물이에요. 그냥 뭐 볶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자연 상태에서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생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게 이 선식이야. 가루로 만들어 똑같은데 그거는 볶았어요. 씨눈이 뜨거워서 다 죽어버린 거야. 아니 볶아보세요. 뜨거워서 다 죽지. 그럼 통곡물을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미국의 식생활 지침에 보면 매일 곡물 섭취량의 약 절반 정도는 전곡류, 이 생식 이걸로 먹어야 돼. 통곡물로 먹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통곡물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통곡물은 이 뭐 현미, 잡곡 뭐 이런 거를 밥을 할 때 넣어서 먹으래. 그건 뜨겁게 해서 열을 가서 하는 것은 씨눈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탄수화물이에요. 여기 통곡물의 기본 조건이 뭐였어요? 자연 상태의 풍부한 영양소,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곡물이야. 이 지금 이 미국 생활 지침에 있는 그 내용들 보면 이걸 밥을 할 때 거기에 그 뭐 귀리 뭐 어떤 거 저런 거뭐 콩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밥을 한 것을 현미 잡곡을 이건 다 죽은 음식이에요. 그거하고 이 생식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통곡물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자연 그대로 살아있고 현미밥이나 이 잡곡밥은 뜨거워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식은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중에 반은 현미나 잡곡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식은 한 끼 전체를 자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보존하고 있는 밥이에요. 이건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 아니잖아요. 실온에 있는 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1:1 맞춤식으로 먹는 이 오행생식이야말로 현존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세 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 한 끼만도 일반식 여기 미국 식생활 지침에 나온 거 그것보다 몇 배 더 좋아요. 몇 배.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끼를 생식으로 하신다. 이건 이로 말할 수 없이 좋아. 하루 세 끼 부산에 계신 분처럼 하루 세 끼를 전부 생식으로 해. 그거는 그냥 짱!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한 끼 또는 두 끼, 세 끼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조건이 또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루에 두 끼 이상 생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면 웬만한 질병 치유 효과는 확실합니다. 예방과 치유 효과들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 이걸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으로 하면 최고의 의사가 처방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1:1 맞춤식 오행생식. 이거 어찌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낫습니다. 통합의학의 최고봉, 그게 1:1 맞춤식 오행생식입니다. 통합의학 전문의가 처방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통합의학 전문의는 약과 수술을 처방하지만 이것은 그 약과 이 수술이 그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약에는. 근데 이건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이라고 해요. 그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음식, 그게 바로 이게 오행생식입니다. 1:1 맞춤식 오행생식이에요. 그래서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원하거든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생식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오복 중에 하나, 아픔 없이 살다가 여행 다니다 지쳐 죽는 무지리종 고종명, 무병장수의 최고의 식사가 유일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처방해서 먹는 오행생식이 아닌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생식이 좋은 이유와 또 이 훌륭한 의사들이 통곡물을 먹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는 그 이유를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행생식은 현존하는 최고의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이 통합 의사들이 처방한 이러한 약과 수술보다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무병장수 식사법이 오행생식 식사법이다.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개인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따라 이런 조절해서 식사법을 개선하는 게 무병장수, 아픔 없이 살다가
지쳐서 즐겁게 놀다가 지쳐서 저 세상 가는 무지리종 고정명을 실천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무병장수 식사법이라고 요약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훌륭한 의사들이 왜 통곡물을 먹어라라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식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화이팅!